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연과 영화 등 문화예술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5명 발생해 사흘 만에 다시 하루 확진자 6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사업장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하는 백신버스를 운영합니다. 백신버스는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외국인과 내국인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포천시에 대해 빚을 내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채무는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연과 영화 등의 문화예술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콘텐츠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콘텐츠 산업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비대면 생활입니다. 때문에 여가 생활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콘텐츠 산업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부각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변화에 민감한 산업인 만큼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지만 그만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창업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창업한 그 기업들이 보다 이제 튼실한 중견 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부분도 좀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창업이나 또 중견 기업으로 커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콘텐츠 산업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문화산업 확산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사 개념인 경기문화창조허브를 두고 창업 기업에게 입주 공간과 제작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창업 기업들에게 입주 공간 제공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지원을 해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나 멘토링,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문화예술계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문화유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긴급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디 뮤지션이나 영화 제작자, 지역 서점과 1인 창작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콘텐츠 제작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좀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배송과 홍보를 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좀 서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들 좀 진행을 했고요.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같은 1인 창작자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좀 막아보고 그다음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20년에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라는 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누구나 불공정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법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 밖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콘텐츠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5명 발생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로는 동두천시 식품가공업 관련 확진자가 6명 추가돼 26명으로 늘었고 포천 축구교실 관련자는 3명 추가되면서 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4.5%로 전날보다 4%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75개가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2곳의 가동률은 68.2%로 전날보다 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사업장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하는 백신 버스를 운영합니다. 백신 버스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탑승해 하루 100명에게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도는 오는 8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산 지역에서 시범 운행하고 이달 말까지 수요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등록 외국인도 접종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과 유학생, 내국인 미접종자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의정부 교도소에서 탈주했다 자수한 2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의정부 교도소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중 탈출한 A씨에 대해 도주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체포됐으며 도주 다음 날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5억 8,242만 원으로 전달에 비해 2,292만 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값도 3억 7,152만 원으로 전달 대비 2,356만 원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 상승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물과 공급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며 당분간 이 같은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자체, 바로 포천시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빚을 내서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은 옳지 않다. 포천시가 나섰습니다. 박상진 포천시 예산팀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청 예산팀장 박상진입니다. 네, 포천시가 지급한 액수, 지난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를 통틀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돈으로 지원금을 주느냐, 빚을 내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다라는 게 포천시의 답변인 거죠?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 재정은 포천 시민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으로 포천 시민이 어려울 때 시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일부분을 잠시 돌려드려서 하루빨리 시민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게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포천시의 지역경제는 더 생동감 있고 속도감 있게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빚을 내어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절대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공시한 2020년도 재정 공시에서도 포천시의 채무는 0원이며 현재도 0원입니다. 예, 그런데 단순하게 빚이 없는 것과 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포천시의 재정 자립도 24.2%로 나타난 바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결론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많다면 결코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이자 비용과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이 상시 필요하므로 지방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유사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천시는 재정 자립도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0년 이후 발생한 지방채 493억 원을 2019년도에 전액 상환하였고 매년 지방세 확충 노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채무가 없다는 것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으므로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규모로 24%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수치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역점 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비, 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고
가용 세입 재원을 최대치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천시는 연도별 일반 회계와 별도로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 금액을 매년 차곡차곡 모아 2,500억 원의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여 대규모 사업의 시행과 재난,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발생 시 세출 예산으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포천시가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지급할 거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급 대상은 21년 8월 31일 24시 기준으로 포천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가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대면 신청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위험이 노출될 수 있어 현재 포천시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 개발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며 별도 홍보와 읍면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주민 1인당 10만 원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에 맞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준 시민들께 희망을 주고 정부와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포천시 지역경제 부스셋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박상진 예산팀장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인사권 독립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정승현 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대비해 지방의회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지방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조례안의 시행은 지방자치법 개정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의회 공무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 단계를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그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배경은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특화된 전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물론이고 전문성을 좀 더 내실화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바닷가 주변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주변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영업 중인 한 음식점. 식당하고 계시는데 10분 적게로 영업식 하셨어요? 운영을 안 한다고 하지만 수족관엔 수산물이 가득. 식당 내부엔 손님용 테이블과 메뉴판이, 냉장고엔 판매용으로 보이는 주류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노래방 기계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금어기 기간에 무단으로 꽃게를 잡은 어민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창을 열어보니 불법 포획한 꽃게가 나옵니다. 아까 금어기인 거 다 알고 계시다고요? 알고 있어요. 금어기 따위는 지금 오늘 손님이잖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등 도내 5개 시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미신고 영업 중인 카페와 음식점, 바닷가 인근에 아궁이 닭장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 등 총 14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22년도 수사 시에는 위법 행위 다발 지역에 대한 현황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영중 상시 예찰을 등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각 시군의 행정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주TV 이슬비입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